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뉴욕시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 권고를 재개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보건당국이 4차 접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월가 전문가들이 잇따라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총격 사건의 비극을 강조하며 규제 강화 가속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핵공격을 당할 때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 권고를 재개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감염률은 15.2%로 일주일 전 13.7%보다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주 전 9.98%와 비교하면 5.22%포인트 늘었고 진정세에 있었던 지난 4월 3.85%와 비교하면 무려 11.35% 증가한 수치입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의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22.43%를 기록했고 퀸즈 우드헤이븐 지역은 27.08%로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을 적용하면 뉴욕시 5개 보조전역과 나소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의 코로나 경보 수준은 높음에 해당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확산을 늦추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실내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N95, KN95, KF94와 같은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반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입원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낮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할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확산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성률이 18%로 높아졌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4를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틱, 모리스 등 6개 카운티의 위험도가 높음 수준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15개 카운티도 중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공식 집계치의 7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대 이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7월 첫째 주의 실제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최근 2주간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10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하루 확진자는 74만 9천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대확산했던 지난 겨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 최고치 80만 6,795명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원격의료 업체 이메드의 최고 과학 책임자는 현재 공식 집계되는 확진자의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데다 팬데믹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크게 무뎌져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탓입니다. CNN은 지금껏 가장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식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거수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집계를 보면 10일 기준 미국의 7일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7,500명으로 2주 전보다 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번 환자는 3만 7,400명으로 2주 새 18%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거의 2달째 9만 명에서 11만 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번 환자는 같은 기간 약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총 검사 건수 중 양성 판정 비율은 최근 17.9%로 팬데믹 기간을 통틀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하루 평균 사망자는 10일 기준 322명으로 2주 전보다 7% 낮아졌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이처럼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보건당국이 4차 접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과 면역 저하자에게만 4차 접종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연방정부 기관들은 모든 성인에 대한 2차 부스터샷 승인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BA.5는 기존 BA.2에 비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감염자는 더 빠르게 감염될 수 있고 기존 감염자가 다시 감염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BA.4와 BA.5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이를 막을 수 없지만 중증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건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4차 접종을 맞을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절반이 1차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또 50세 이상 성인의 4분의 1이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국제학술지 랜시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을 4차 접종할 경우 3차 접종자와 비슷한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차 부스터샷 이후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높은 수준의 항체를 보유하게 된 사람은 4차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 향상이 제한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월가 전문가들이 잇따라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높은 수준을 예상했는데요. 백악관도 꽤나 높게 나올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식품, 주거 비용의 급등으로 더 올랐을 것이라고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대부분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일 오는 공식 발표됐는데 월가는 대부분 5월 8.6%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설문한 이코노미스트들은 각각 8.7%, 8.8%로 예상했고 UBS는 9.0%로 전망했습니다. 전월비 상승률은 로이터 1%, 블룸버그 1.1%, UBS 1.26%로 예상됐습니다. UBS는 6월 CPI에 대해 계절적 요인을 조정한 전월비 수치로는 2005년 9월 이후 가장 높을 것이라며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5월보다 11% 올라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에너지 이외에 식품, 신차와 중고차, 렌트, 항공권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UBS는 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3월 8.5%에서 4월 8.3%로 내려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둔화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8.6%로 3월 고점보다 더 오르며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백악관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발표 예정인 6월 CPI가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어 6월 CPI는 이미 철진한 데이터라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우정국이 우편 서비스 요금을 또 인상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지난 11일기에 일종 우편 요금을 6.5% 추가 인상했습니다. 작년 8월 말 6.9% 인상을 단행한 지 10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1온스 이하 일종 우편물 우표값이 장당 58센트에서 60센트로 올랐습니다. 우편물 무게가 1온스 될 때마다 추가되는 비용은 20센트에서 24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일종 대형 봉투 우편물은 4센트 더 오른 1달러 20센트, 1온스당 추가 비용은 24센트가 됐습니다. 엽서 배송료는 40센트에서 44센트, 국제우편 기본료는 1달러 30센트에서 1달러 40센트로 각각 올랐고 등기우편 요금도 25센트 더 오른 4달러가 됐습니다. 단 이미 사놓은 포에버 우표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표값은 2017년 49센트에서 2018년 50센트, 2019년 55센트, 지난해 58센트로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루이스 디조이 우정국장은 지난 5월 USPS가 만성적 적자구조 탈피와 자급자족 체제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향후 수년간 우편요금이 지속해서 오르는 불편한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USPS는 2023년 회계연도까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1,6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SPS는 이번 우편요금 추가 인상 조치가 우편 서비스 핵심 인프라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함께 목표 달성에 구체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총격 사건의 비극을 강조하며 규제 강화 가속을 촉구했습니다. 연설 중에는 총격으로 가족을 잃은 한 청중이 일어나 더 많은 행동을 하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사우스론에서 진행한 초당적 총기안전법 통과 기념 행사에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가 넘는 총기 난사 사건에서 총격범은 가족이나 파트너를 썼다라며 향후 더 많은 총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연설은 지난달 총기안전법 통과를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18세에서 21세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21세의 젊은이가 총기를 구매하기 전 신원 조회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라며 총격범이 17에서 18세인 총기 난사 사건을 얼마나 더 많이 봐야 하는가라고 법안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을 사망케 한 유베디 총격 사건 범인은 불과 18세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의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이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지만 이 법이 몇 년 전 시행됐다면 최소한 작년에 시행됐다면 더 많은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총은 미국에서 교통사고보다도 암보다도 가장 많은 어린이를 죽이는 살인범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근무적인 경찰관과 현역 군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고등학생이 총격으로 죽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이날 연설 중 청중 한 명이 일어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신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중은 지난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에서 벌어진 고교 총격 사건으로 17세 아들을 잃은 마누엘 올리버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안 담당자가 올리버를 제지하자 그가 말하게 두라라고 말렸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리버는 지난 2018년 아들을 잃은 뒤 총기 규제 운동 최전선에서 활동해왔습니다. KBN 뉴스 박주란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방전 없이도 사전 피임약 판매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국에 접수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피임약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 HRA 파마는 처방전을 통하지 않고 사전 경구 피임약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FDA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사전 피임약은 1960년대부터 제일 흔한 피임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혈전증 부작용을 우려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FDA가 승인하면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첫 사전 피임약이 됩니다. HRA 경영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RA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6개월간 자사약품을 복용한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포함해 7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HRA의 신청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절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결정을 내리면서 전역에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FDA 결정에 따라 일종의 선례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향후 다른 피임약을 비롯해 낙태약의 처방전 없는 판매 승인을 심사할 때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FDA는 여성이 낙태에 사용하는 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성인권 옹호자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낙태 반대론자들한테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도 응급 피임약인 플랜비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낳은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핵공격을 당할 때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같은 영상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어제 국토안보부의 2020 이민 통계 연감을 인용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28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경로는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탈북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북한 인권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국무부가 2023 회계연도 예산에서 탈북민 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보다 $10,000만 늘어난 2억 4,75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에퀴팩스, 엑스페리안, 트랜스유니온 등 3대 신용평가사는 의료비 연체 기록을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를 했더라도 빚을 갚으면 과거 기록이 사라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이들은 $500 이하 의료비 부채는 아예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재정 보호국에 따르면 전국 약 4,3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들의 크레딧 보고서에 나타나던 약 $880억 규모의 의료 부채 중 70%가 제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세입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 실시합니다. 커뮤니티 어페어국은 어제부터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홈리스 등 4개 부문에 각각 1,000명씩 총 4,000명을 추첨으로 뽑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정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주정부 커뮤니티 어페어국이 만든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6개월간 총 $3억 200만 의 세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근 펜실베니아주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거둔 $2억 6,560만, 뉴저지주가 2018년 6월부터 벌어들인 $2억 3,710만 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뉴욕주는 스포츠 베팅 합법화 당시 향후 10년간 총 이익의 51%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으며 매년 $5억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